네, 5주 미뤄졌던 개학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고 발표가 났죠.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우려도 많고 또 질문도 많습니다. 교육부의 김성근 학교혁신실장 연결해서 좀 운영 계획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주마다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예. 먼저 온라인 계약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 온라인 계약은 지금 각 학교 급별 그리고 학년별로 좀 진행이 됩니다. 네. 4월 9일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이 먼저 계약하고, 네.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이제 그 다음 학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이 함께 합류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모든 학생들이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온라인 계약을 결정한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학생들 87%에 해당되는 네. 15억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15억 명이요? 예.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개학 연기가 된 게 5주째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하면 하루바삐 지금 학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상태고,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제 국외 환자 유입 등 이 확산의 우려가 상시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안전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네. 그래서 지금 학교 문은 못 열어도 애들 배우면 또 가야 되는 상태라서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학은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초중고는 처음 가보는 길인데 이전에 온라인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연습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학교와 학교 간에 이렇게 공동 교육 과정들이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학교에서 개설을 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인정되는 공동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그게 이제 수업으로 인정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있었고요.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출석 수업이 위주고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이제 아주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으로 수업이 인정되면서 가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이게 미래 학교의 수업 형태 중 한 개가 이제 이 원격 수업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좀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성큼 앞으로 좀 다가왔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학생도 또 교사도 학부모도 좀 어떻게 운영될까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4월 6일 개학 예정이었지만 이걸 목요일로 옮겨서 4월 9일부터 고3과 중3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개학 연기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들은 쭉 학교에서 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개학 연기를 하던 주에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소통하도록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방을 좀 열어서 소통을 좀 권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좀 해오신 분들이 계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처음이랬어.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좀 실수나 시행착오 없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네.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업 계획을 짜고 시간표를 짜고 또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접속할까를 점검하고 기기와 인프라 전체를 좀 점검하는데 최소한이 그간 이렇게 좀 학교마다 준비를 한 5주 정도 해왔지만 네. 추가적으로 적어도 1주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전 학년이 다 계약을 하기보다는 정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입시나 이쪽에 바쁜 고3하고 중3이 먼저 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학교가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 1, 2학년이나 이제 초등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좀 처음 가고 시행착오 있겠지만 최대한 좀 줄여보자. 네. 이런 생각들이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등교를 하고 1교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쉬는 시간도 있고. 예, 예. 이렇게 일과가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데 온라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규칙적인 생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이들이 정규 수업 중에서는 일정 정도 좀 규칙적인 활동이 좀 유지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온라인의 특성상 아이들이 이제 컨텐츠를 듣거나 안 그러면 반복해서 학습하거나 하는 것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학습 부분들이 아마 하루 동안에 일어날 것 같고 저희는 주간 단위로 일단 교과목의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좀 제공되도록 네. 그리고 학교 단위별로 이제 그러니까 매 주별 시간표가 이제 같이 제공되고 안내되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시간표 같은 것들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과제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 이제 아이들이 좀 활동을 하고 참여하게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출석 확인 여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는 출석 확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지난주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네. 사실은 실시간 상방량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출결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예. 나머지들은 이제 사실 SNS나 이런 방을 열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는 전화로 확인도 좀 가능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 출결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래도 출결 확인은 선생님들이 하시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수업 운영 방식이라든가 콘텐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거를 각 학교의 개별 교사, 과목 교사가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년별로 이미 운영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갖다가 틀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 초유로 처음 시작되는 일이라 네. 이게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점차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에 맞게 좀 진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EBS나 안 그러면 캐리스나 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방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는 이미 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에 맞게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선생님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아마 지금 준비 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이제 일단 플랫폼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원격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이제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빨리 좀 하실 거고요. 네. 거기에 앞서가신 분들은 훨씬 더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을 아마 선생님들끼리도 같이 좀 교감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학교별로 아니면 과목별로 담당 교사들이 모여서 저쪽에선 더 좋은 게 있네라고 하면 그걸 또 인용하거나 함께 해갈 수 있으면서 서서히 진화되는 온라인 수업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개학 실시 발표에 대해서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은 방금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단말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패드라든가 이런 인터넷 접속도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다 될까라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이 정보 격차나 안 그러면 이 부모들의 경제적 격차가 아이들에게 이 학습 격차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좀 보완하고 막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17개 교육청 전체는 그 스마트 기기가 없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이제 교육급여 수급 에 해당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한 50% 정도까지 아이들에게는 이미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무상 대여하는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를 지금 그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 민간 기업사들로부터도 이제 그 좋은 협력적인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지원들이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지원과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 격차를 없애는 데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데이터 요금이 이제 들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저소득층 애들에게는 인터넷 요금이 일단 무상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PC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금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단 학습 콘텐츠 애들 뭐 게임까지 다 열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학습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요금이 가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 무료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그 이제 데이터 3사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저희하고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풀자 하는 협의들이 같이 좀 오가기 때문에 적어도 학습 콘텐츠 뭐 좀 제한되긴 하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 요금이 좀 안 매기질 수 있는 무료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점차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능 일정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다 연기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수능이 2주가 연기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순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6월 모의고사는 6월 18일 정도,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는 9월 16일 정도로 지금 해서 약 한 2주씩 전체적으로 좀 순년시키는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학 수시라든가 정시 일정도 지금 조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수시 정시와 관련된 대입 전형의 구체적인 일정들은 고등교육법상 이제 대교육이나 전문대교육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2주 연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는 밝혔고 4월 중에 그 대교육과 전문대교육에서 이제 그 변경된 수능 시행일에 좀 맞춰서
수시나 정시나 이제 이기 관련된 세세한 세부 일정들을 4월 중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그리고 예. 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부모가 또 여기에 관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유치원도 지금 휴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좀 저학년들 어린 아이들에게 대해 좀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예, 사실 이제 어린애들이 제일 좀 걱정입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발달 단계상 놀이가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짜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 특히 이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중 누군가가 좀 있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보살핌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 1, 2, 3학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인 4월 20일까지 좀 저희들은 밀어놨고요. 예. 그 만약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협력이 잘 돼서 이제 사정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저희들은 이제 좀 학년별로 네. 안 그러면 좀 그 학급 단위로 그 한 3분의 1씩이나 아니면 5분의 1씩 정도라도 좀 나눠서 등교를 좀 최소화해서 애들 얼굴도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을 한 4일쯤 하면, 등교를 한 하루 정도쯤은 한다든지,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는 그 학교를 좀 오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이제 온라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 그 수업 형태를 이제 그 융합형 수업 형태를 그 고민도 하고 이제 이러저런 방식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좀 안전과 배움 두 개가 좀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예를 좀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하나는 정말 이 범사회적 도움으로 이 학생들 숫자가 초중고등학교 애들만 600만이 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학교를 좀 갈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실천을 강력하게 해서 네. 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국민들께 같이 애들을 좀 한번 등교시켜보자 이런 그 마음이 같이 조금 더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말 AI 시대를 살아갈 애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IT 강국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지금 첫걸음을 뗐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닌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만 명의 우리 교직원들과 그리고 교육부와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 합심해서 네. AI 시대에 맞는 이 원격 수업이 네. 정말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관련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좀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착오라든가 아니면 좀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연결해서 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려가 좀 있네요. 김혜경님은 결국은 교사들이 알아서 수업 준비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라고도 주셨고, 고영기님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전교생이 50명인데 이 학교는 등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수업 좀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답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